네, 오늘 엄청난 소식이 공개됐죠. 오픈AI에서 새로운 텍스트 비디오 모델,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어로 내가 원하는 바를 쓸 수만 있다면 영상 촬영 장비도 능력도 없고 또 알맞은 배우를 섭외할 수도 없어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기술이 어떤 업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보다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AI 기하급수적 성장 시대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오픈AI의 X 계정에서 여러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각 프롬프트에 의해 제작된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닌 사람의 영상까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 헬멧 모양의 양털 모자를 쓴 30세 남자의 우주여행이라는 프롬프트로 제작된 영상은 몇 번을 봐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의 질감이나 화면 전환이 그냥 실제로 찍은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분명 빨라졌다라는 점인데요. 22년 11월 챗GPT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이때 당시 챗GPT를 써보고 나서 느껴지는 충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여기저기서 텍스트 비디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분명 일어날 일이겠지만 곧 영상 제작도 LLM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이 2024년 2월에 시점에 공개가 될 것이라고는 저는 물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기서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가져야 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21세기의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사고력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하급수적 상승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사실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몸소 이해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혀 기하급수적이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업무를 할 때에도 2시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면 1시간을 일했을 때보다 정확히 2배의 효율이 나오는 것을 그 누구나 알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12를 곱해서 1년치 월세가 1200만 원이 나오겠다는 예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고는 1 더하기 1은 2의 형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AI 시대가 도래한 테크 업계에서의 기술 발전은 절대 1 더하기 1은 2의 공식이 아니며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 주식들, 특히 제가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아이온큐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AI에 대한 영역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2가 나온 지금 폴 마스카랄로그 님이 올려주시는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개입 없이 37분 동안 갈리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운행을 하는데요. 또 팔란티어의 B2B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는 AIP 부트캠프의 런칭 후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며, 팔란티어는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에 언급이 되는 수준으로 그 기술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이온트랩 퀀텀 컴퓨터의 성능의 지표인 큐비트의 개수, 현재는 35큐비트를 달성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64큐비트 성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큐비트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성능이 1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퀀텀 컴퓨터는 큐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성능은 배가 되기에 5억 3,600만 개의 상황을 한 번에 고려할 수도 있는 29큐비트에 비해 6개의 큐비트가 늘어난 35큐비트는 6번의 2배를 거쳐 340억 개의 가능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려, 또 64큐비트의 성능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1800경번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개의 큐비트가 추가된 65큐비트로 가게 된다면 성능 향상은 그전 성능이었던 1800경번의 곱하기 2인 3600경번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 퀀텀 컴퓨터야말로 전형적인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9월 당시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에 있었던 아이온큐의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전기,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와 정보화 시대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한 우리 인간은 이제 빅데이터 학습 능력에 기반된 AI 기술과 맞물리는 퀀텀 기술로 본격적인 exponential growth의 초입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기회가 있으면 딥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저는 잘하면 지금의 세대들은 영생을 할 수도 있는, 즉 죽음을 정복할 수도 있는 시대의 문턱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또한 앞으로의 세대는 프로그래밍이 아닌 생물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며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다시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상승은 다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이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야만 현재 산업의 발전 양상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